누군가 물어봅니다. 너 괜찮아? 1초도 안 돼서 입이 먼저 대답합니다. 응, 괜찮아. 근데 이상합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목 안쪽이 살짝 조여오는 걸 느꼈거든요. 눈도 어디를 봐야 할지 모르겠고 입꼬리는 올라갔는데 눈은 웃고 있지 않다는 걸 나만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서면서 생각하죠. 왜 또 괜찮다고 했지? 이 괜찮아는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건 아주 오래전 당신의 뇌가 설치한 보호 프로그램입니다. 겉은 미소인데 그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우리는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말하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그 습관적인 미소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을까요? 오늘 그 가면 뒤를 함께 들여다봅니다. 일상에서 이 패턴은 놀라울 정도로 자주 작동합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점심시간에 동료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으면 반사적으로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합니다. 연인에게 서운한 감정이 올라왔는데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서 아냐, 괜찮아 라고 합니다. 친구 모임에서 속은 텅 비어 있는데 웃으면서 리액션을 합니다. 집에 돌아오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가 몰려오는데 이게 몸이 피곤한 건지 마음이 피곤한 건지조차 구분이 안 됩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장면이 있으신가요? 최근에 괜찮아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던 순간이요. 이 괜찮아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대가 묻기 전에 이미 대답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서 괜찮다고 판단한 게 아닙니다. 몸이 먼저 반응한 겁니다. 마치 누군가 스위치를 넣으면 자동으로 켜지는 조명처럼 괜찮아는 의식적 선택이 아니라 자동 반응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 반응에는 흥미로운 특징이 하나 더 있어요.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 더 자주 작동한다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 앞에서 괜찮은 척하는 건 사실 큰 에너지가 들지 않아요. 하지만 나를 잘 아는 사람이 괜찮아? 라고 물을 때 그때 괜찮아라고 말하는데 가장 큰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가 괜찮지 않다는 걸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들킬까봐 더 단단하게 가면을 써야 하는 거예요. 혹시 유독 한 사람 앞에서만 더 괜찮은 척하게 되는 경험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 자동 반응은 대체 왜, 언제부터 만들어진 걸까요? 마음속에 과민한 경보기가 하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불은 나지 않았는데 토스트가 탈 때도 삐이 울리는 그런 경보기요. 이 경보기는 뇌의 편도체라는 부위입니다. 위협을 감지하는 곳이에요. 누군가 괜찮아? 라고 물을 때 이 경보기가 울립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상대가 불편해할 수 있어. 내 감정을 드러내면 이 관계가 위험해질 수 있어. 약한 모습을 보이면 짐이 될 수 있어. 그래서 뇌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선택지를 내놓습니다. 미소. 그리고 괜찮아. 여기서 한 겹 더 들여다보면요. 사실 이 순간 당신이 보호하고 있는 건 상대방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 보호하고 있는 건 약한 모습을 보이면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아주 오래된 두려움일 수 있어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릴 때 솔직하게 힘들다고 말했는데 그런 것도 힘드냐는 반응을 받았던 적. 용기 내서 울었는데 울지 마, 씩씩해야지라는 말을 들었던 적. 아프다고 했는데 네가 뭐가 아프냐, 엄마가 더 힘들어라는 말이 돌아왔던 적. 그 경험이 한두 번 쌓이면 뇌는 조용히 학습합니다. 아, 감정을 드러내는 건 안전하지 않구나. 내 감정보다 상대의 편안함이 먼저구나. 심리학자 피트 워커는 이것을 수능 반응이라고 불렀습니다. 위협 앞에서 싸우거나 도망가는 대신 상대에게 맞춰주고 좋은 사람이 되어주면서 안전을 확보하는 전략이에요. 복합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에게서 자주 관찰되는 네 번째 생존 반응이라고도 합니다. 싸움, 도주, 얼어붙기, 그리고 수능. 이름은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 이건 아주 익숙한 거예요. 눈치 보기, 분위기 맞추기, 상대가 원하는 대답을 먼저 해주기. 남들이 착하다, 배려심 있다고 말해주는 그 모습이 사실은 생존 전략이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착하다는 말을 들을 때 기쁘기보다 어딘가 허전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여기서 하나만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심리학자 알렉스 우드의 연구에 따르면 진정성이라는 것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자기 소외라는 개념인데요. 타인과 연결되기 위해 자기 자신과의 연결을 끊어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상대의 기분을 맞추느라 내 기분을 확인하지 못하는 상태. 다른 사람의 감정에는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정작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이지? 라는 질문에는 대답이 안 되는 상태. 이게 반복되면 한 가지 역설이 일어납니다. 가면을 쓸수록 관계가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그 관계 안에서 나는 점점 외로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가 좋아하는 건 가면을 쓴 내 모습이지, 가면 뒤에 진짜 나는 아무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요. 내 감정을 외면하는 순간 마음은 가장 믿었던 보호자, 즉 나 자신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깊은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왜 괜찮다고 말하게 되는가의 패턴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패턴이 오래 쌓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 제임스 그로스 교수 연구팀은 감정을 느끼되 표현하지 않는 전략, 즉 표현 억제에 대해 수십 년간 연구해왔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의 역설을 보여줍니다. 겉으로는 감정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몸 안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교감신경 활성이 높아지고 심박수가 올라가고 혈압이 오르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증가합니다. 2025년에 발표된 메타 분석에서는 24개 연구, 3,200명 이상의 데이터를 종합한 결과 감정을 억제하도록 지시받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을 보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겉은 잔잔한 호수인데 수면 아래에서는 폭풍이 치고 있는 거예요. 가면이 완벽할수록 그 안의 폭풍은 더 거세집니다. 그리고 이 폭풍은 결국 몸으로 나옵니다. 미국 심리학회의 보고에 따르면 만성적인 감정 억제 상태에서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근골격계, 심혈관계, 소화기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냐면요. 특별히 아픈 곳이 없는데 머리가 자주 아프고 어깨와 목이 돌처럼 뭉쳐있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 갑자기 이유 모를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병원에 가면 이상 없다고 합니다. 검사 결과는 정상인데 몸은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몸은 거짓말을 못하니까요. 가면이 무거울수록 몸은 더 빨리 지쳐갑니다. 혹시 최근에 이유를 알 수 없는 피로나 통증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게 혹시 말하지 못한 감정의 무게는 아닌지 한번 들여다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더 오래 지속되면 한 가지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이지? 라는 질문에 진짜로 대답을 못하게 됩니다. 화가 나야 할 상황에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슬퍼야 할 순간에 멍해지고 누군가 요즘 어때? 라고 물으면 잘 모르겠어 라는 말이 진심으로 나옵니다. 감정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감정을 느끼는 감각이 다른 겁니다. 일본의 나스메 마코토 교수는 이렇게 오래도록 미소를 유지하면서 진짜 감정을 억누르는 상태를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상담 중에 자기가 힘든 이야기를 하면서도 웃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한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관찰되었는데 억눌린 분노와 감정이 만드는 화병이라는 개념이 국제적으로도 과학적인 정신신체 질환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당신을 지켜주었던 그 가면이 이제는 당신을 갉아먹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당신을 보호하려고 설치한 아주 오래된 프로그램이 업데이트 없이 지금도 돌아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건 이겁니다. 괜찮아라는 말이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오래전에 설치된 보호 프로그램의 자동 실행일 수 있다는 것. 그 프로그램이 겉으로는 관계를 지켜주는 것 같지만 안으로는 나 자신과의 연결을 끊고 몸에 소리 없는 폭풍을 일으키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가면 아래에서 진짜 당신의 감정은 오랫동안 혼자 있었다는 것. 오늘 딱 두 가지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다음에 누군가 괜찮아? 라고 물을 때 대답하기 전에 2초만 멈춰보세요. 그리고 속으로 한 번만 물어보는 겁니다. 나 진짜 괜찮은 거 맞아? UCLA의 리버만 교수 연구팀이 fMRI로 뇌를 관찰한 결과 자기 감정 상태를 알아차리고 거기에 이름을 붙이는 것, 예를 들어 나 지금 서운한 거구나. 이게 화가 난 거구나. 이렇게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편도체,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과민한 경보기의 활성이 줄어들고 대신 전전두엽이라는 이성적 판단 영역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고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꾸려 하지 않아도 돼요. 나 지금 괜찮지 않구나. 이걸 알아차리는 것.
그 한 문장이면 이미 경보기의 볼륨이 한 칸 내려간 겁니다. 두 번째, 이건 하루의 끝에 하는 연습입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가면을 써야 할 상황이 많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하루아침에 가면을 벗으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루를 마무리하고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벗는 그 순간만큼은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오늘 참 무거운 가면 쓰느라 고생 많았어. 사실은 안 괜찮았지? 내가 알아. 텍사스 대학의 페네베이커 교수는 20년간의 연구를 통해 힘든 감정을 솔직하게 글로 쓰거나 스스로에게 말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면역 기능이 향상되고 스트레스 관련 병원 방문이 줄어들고 심리적 안정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거창하게 일기를 쓸 필요도 없어요. 오늘 밤 이불 속에서 눈을 감고 오늘 참았던 감정 하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아, 오늘 그 말 들었을 때 나 서운했구나. 누구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만은 솔직해지는 겁니다. 가면을 쓴 나를 탓하는 게 아니라 가면 뒤에서 하루 종일 혼자 버텨온 나를 알아봐주는 거예요. 알아차린 것만으로 이미 한 뼘 움직인 거예요. 들여다보는 분들에게 여쭤볼게요. 가장 최근에 괜찮아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던 순간. 어떤 상황이었나요? 그때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뭐였나요? 말하지 못했던 그 한마디가 있다면 여기 댓글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여기는 판단 없이 들여다보는 공간이니까요. 들여다보는 분들이 남겨주신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그 패턴도 함께 들여다보는 데 쓰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왜 나는 또 바쁜 척할까를 함께 들여다봅니다. 혹시 지금 쉬어야 하는데 멈추지 못하고 있다면, 몸은 이미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데 마음이 계속 엑셀을 밟고 있다면, 다음 월요일에 만나요. 오늘도 자신을 들여다보러 와주신 분들 감사합니다.